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북자가 탈북했던 경험을 탈탈 터는 탈탈탈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최설향님 오셨고요. 안찬일 박사님이 보조 MC로 같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 이름은 최설향입니다. 네. 2015년도에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16년도에 이제 또 하나원으로 나와서 지금 한국 생활 정착이 1년 되고 있습니다. 네. 신생. 그렇죠. 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뭐 이만갑이나 다른 TV 프로에 많이 나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배나 TV에 나와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아마 재밌는 얘기, 특히 이제 여성 해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아마 해주실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인터뷰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해군 하사로 6년 동안 군복무를 하셨다고 그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 해요. 17살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군대를. 네. 그때 군대 갈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막 이제 축하 모임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들뜬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전교적으로 2명이었는데 이제 여자 이제 군대에 나가는 이제 애들이 2명이었는데 이제 막 축하받을 때는 그런 좀 긍지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북한에서 군대에 나가는 거를 이제 첫째 가는 의무, 뭐 청년들이 제일 가는 의무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여자들 이제 프로스가 원래 작았는 데다가 이제 뽑혔다는 게 조금 좀 긍지스럽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해군에 간다니까 더 좋았는데 이제 정작 이제 군대 딱 나가는 날에 이제 부모님들이 역전에 나오시잖아요. 그때는 좀 엄마하고 항상 이제 엄마 품에서 뭐 홍석도 부리고 막 이제 하다가 엄마하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런 데도 있지만 이제 군대 나가서 뭐 다시 못 볼 수도 또 있고 부모님 못 볼 수도 있는 또 이제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좀 막 이제 그때는 좀 엄청 막 울고 하죠. 더구나 부모님들은 더 이제 손을 꼭 잡으시고 열차 떠날 때까지 이제 손을 놓지 못하시고 네. 상상해도 그렇죠. 군대 가는 사람들 많이 울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 해군으로 계셨는데 혹시 그 하루 일과 같은 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좀 특별히 다른가요? 육군하고? 육군 생활은 뭐 거의 좀 비슷하긴 한데 저희는 여성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군인들하고 똑같이 이제 일과 생활이 이제 하루 생활이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막 아침에 하장 같은 거 좀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생활 때문에 조금 빡빡했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 정돈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대성 교양을 이제 밥 먹기 전에 하거든요. 위대성 교양이 그러니까 위대성 교양은 그러니까 뭐 산부자에 대한 이제 뭐 위대성 자료, 예, 그러니까 우상화 같은 거죠. 그런 거 하고 이제 뭐 대렬 훈련 조금 하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갔다가 이제 와서 첫 상학이라는 게 이제 뭐 여기에서는 뭐라고 정치상학? 예. 정치상학? 예. 여기는 정치상학. 아니에요. 정치상학 여기는 아니에요. 정치상학 이제 1시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훈련 들어가거든요. 정치상학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대성 교양하고 비슷한 건데 김일성, 김정일, 노작 학습하고 뭐 그런 게 이제 당 정치 학습하고 정치 장교가 다 북한군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럼 매일매일 그렇게 우상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어떻게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는 다 하지 않았어요? 일요일 빼고 토요일은 이제 특성교양 하기 전에 이제 정치상학을 그러니까 두 상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보면 그시그시 내려오는 이제 뭐 지시문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뭐 이제 적군에 의해서 대처해야 될 문제들 같은 거를 이제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을 시켜야지 이제 세뇌를 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수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교환원으로 또 복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 교환수는 이제 뭐 남한에는 교환수들이 없죠. 근데 북한에는 이제 군대라든가 사회 다 이제 교환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군부대에서는 이제 부대하고 지휘부 사이에 이제 전화 연결.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제 자동을 마음대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교환대를 이제 통과해서 이제 할 수 있고 또 이제 간부들 같은 경우에 뭐 최고 사령관이라는 게 이제 김부자 전화 특별 통화 같은 것도 이제 교환수들이 이제 연결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업무를 수행하거든요. 혹시 6년 동안 군복무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같은 거 있을까요? 뭐 육체적으로는 뭐 시시각각으로 이제 그런 경험을 하죠. 훈련 뭐
겨울 동기 훈련 같은 때는 이제 뭐 군복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좀 얇고 뭐 동복도 좀 그러니까 이제 뭐 산에 가서 이제 훈련이람 할 때는 이제 바람 막 불고 하면 군인들은 이제 이런 폴라 같은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칼바람이 너무 이제 힘들었고 예, 육체적으로 힘든 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는 이제 입당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뭐 군에서도 다 이제 뭐 본인이 이제 훈련자라고 뭐 모든 면에서 이제 뭐 우선 그러니까 뭐 우수한 군인들이 이제 입당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제 거기에서도 또 안면 정실 안면 관계 뭐 돈 관계를 이제 다 하거든요. 고인돈.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같은, 지금 우리 최서량 씨가 지금 약간 죽는 소리 하는데 북한의 요군이 육해공군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포병, 고사총, 간호사, 통신 별 군데 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최서량 씨가 있던 그 교환, 그 참모중대가 사실은 좀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하니까. 이 고사포나 고사총은 말이죠. 여성들이 이걸 중무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남성 군인보다 더 억세게 생기고 얼굴이 완전히 다 시커매 다 터 있어요. 근데 아마 내가 뭐 너무 이제 편했다고 또 저기 하면 좀 이게 무슨 일지 모르지만 노동당 입당할 때는 아마 진짜 고생했을 거예요. 아니 그 처음에 딱 뵀는데 너무 이렇게 여리여리하신 그렇죠, 분이 그렇죠. 네. 아니 저분이 진짜 군복무를 하신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근데 아까도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게 더 많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 군복무를 하려면 많이 갑갑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규율 생활이랑 계속 이제 그 했던 생활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군무 올라갔을 때가 이제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교환수 이제 전화 연결하면서 간부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욕을 엄청 먹거든요. 막 이제 막 욕을 먹다 보면 별의별 이제 말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금 간부에서 동급인데 전화를 먼저 받는가 이제 후에 받는 거 가지고도 이제 많이 막 이제 욕질을 하거든요. 왜 쟤보다 날 예, 늦게 받냐? 너 왜 전화 늦게 받았어? 이거 뭐 참모 동지 전화 와서 그거 받느라고. 야, 내가 작전 참모보다 왜 야, 작전가보다 야, 조직부 먼저 받아야지 막 이러면서 그때마다 근데 그렇게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야, 교환수라는 게 너 1분에 몇 개를 이제 수행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막 하면서 막 불러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가서 이제 막 욕을 이제 방에 불려가서 욕 먹을 때도 있고. 아유. 예, 엄청 한 번은 그 뭐 에피소드 한번 어때 뭐 충참모부나 해군사령부에서 사전대 계셨잖아요. 네. 뭐 전화가 내려왔는데 뭐 재밌는 에피소드 한번 몇 가지 설명해 보세요. 그때는 전사 때여서 이제 간부들이 목소리를 다 가려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뭐 자기 방에서 전화하면 이게 전대회장이로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분대에서 내려가서 전화를 하면 뭐 하전산지 군간인지 뭐 전대장인지 가려 두를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야 어디 대라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좀 누구지? 그게 지금 통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이제 전대장은 그 누구를 제외하고 제일 먼저 이제 통화를 연결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통화를 하면 죄송한데 지금 1번 동지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고 연결하게 됐는데 이제 모르니까 지금 조직부에서 전화 통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전화 당장 연결 못해? 그러니까 야 나 전대장인데 전화 연결해라 하면 금방 알잖아. 근데 야 당장 연결 못해 해서 본인이 전대장인 거 얘기도 안 하고요. 누구세요? 지금 정치부에서 통화하고 있는데 기다리세요. 막 이러니까 야 나 전대장이야. 막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어떻게 전대장 동지인데 뭐 분대장 동지 이거 전대장 동지한테 전화 왔는데 내가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니까 분대장이 막 이제 자기가 받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막 이제 내가 당장 튀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1시간 만에 이제 갱도까지 들어왔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갱도에서 근무를 졌는데 근데 들어온 줄 모르고 이제 근무를 막 엄청 이제 막 가입자들이 막 복잡하고 한참 이제 전화 통화할 시간이라서 그런데 전대장이 들어온 줄 모르고 이제 막 이제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전대장이 문을 열고 서서 지켜보는 걸 저희는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전대장이 이제 욕을 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이제 막 엄청 이게 가입자들이 많고 막 어느 것부터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만한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힘들게 근무 수행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자기는 모르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제 나갔다고 저희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 지길간 이야기하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었네요. 다행인 줄 이제 생각하라고. 막 그날 까딱 잘못했으면 그냥 뭐 교환수 바로 떨어지는 거. 네. 근데 아마 내가 볼 때는 뭐 이건 농담일 수도 있는데 북한에는 이게 군인들이 요군들이 꽂힙니다. 남자들이 휴가도 없고 그러니까 군부대 안에서 볼 수 있는 여자랑은 군인밖에 없어요. 군인 가족 아주머니는 병영 밖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전 대장이 역할로도 겸해서 왔지만 그 꽃이 요군들이 그만 가서 좀 요군들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그래서 오지 않았나. 나도 군부대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럼 6년 동안 계시면서 혹시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연락하거나 뭐 휴가 같은 게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같은 거는 여기처럼 뭐 이제 정기적으로 휴가가 없고 이제 뭐 표창 휴가, 뭐 훈련 잘한다든가 이제 훈련 뭐 사격에서 이제 우를 맞았을 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사업에서 갈 수는 있거든요. 예.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그래 저는 이제 훈련과에서 교환수들은 좀 이제 사업할 수 있는 간부들하고 직접적으로 대상하니까 이제 참모가 이제 해주겠으니까 집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아빠도 좀 앓고 있어서 가정 형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 형편에서 내가 이제 집에 가면 이제 간부들한테 이제 조금 좀 인사할 거도 그러니까 예물도 좀 챙겨와야 되고 이제 중대 안에 뭐 군대 안에서 이제 군대원들한테도 이제 기념품 같은 것도 또 이제 챙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면 집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조건이니까 사실 가고는 싶은데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부모님들 얼굴 한번 보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끼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안 갔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다른 저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했던 중에 제가 제일 시골이거든요. 다른 애들은 3명, 4명에서 이제 3명은 다 평양 애들인데 저만 이제 지방이었어요. 근데 걔네는 막 부모님들이 면회도 오고 막 돈도 많이 보내고 해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뭐 입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좀 그럴 형편이 못됐거든요. 그런 데서도 많이 이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기도 하고 많이 힘들고 좀 보고 싶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보고도 싶고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요군 이게 요군이 다 육해공군에 보면 특히 해군 내 요군 복이 제일 이쁘잖아요. 어머니 헤어질 때 군에 떠날 때 17살 그 딸을 군대 보낼 때 얼마나 눈물을 펑펑 흘렸는데 와서 군복 입은 모습을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부담을 안 주려고 안 갔다. 얼마나 효녀였냐. 그럼 6년 동안 한 번도 못 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가지는 못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면회를 한번 오셔서 보기는 했어요. 보긴 했는데 6년 동안 한 번? 예. 그럼 어땠어요? 딱 몇 년 만에 뵌 거였어요, 어머니를? 네, 근데 어머니가 제가 군대 나올 때는 되게 엄마하고 같이 다니면 막 언니 동생이라고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 어머니가 많이 이제 고생을 하신 티가 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엄마가 저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군대 나가면 많이 몸도 이제 많이 안 좋아 보이고 막 약하고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먼저 생각하거든요, 부모님들이. 근데 저는 몸도 엄청 좋고 막 먹는 것도 그나마 뭐 잘 먹고 했으니까 몸이 막 60kg 이상으로 이제 너무 찌셨어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밥도 일부러 굶고 이런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내가 많이 이제 좋구나. 그래 그나마 너가 교환수 생활이 조금 괜찮아 보인다. 조금 좀 안심이 되더래요. 해군이니까 이제 해군에다 또 저 본부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렇게 먹는 문제 뭐 크게 신경 안 쓰지. 일반 여성들은 엄청 배가 고파가지고 말도 못해요. 거의 그냥 마족단처럼 남자 군인들처럼 훔쳐서 먹지 않으면 여성들도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네, 많은 군인들이 영양실조 온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군대 가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기관에서 그러니까 군대에서 내주는 거를 먹고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 원래 군대 자체가 이제 집에서 다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뭐 걔네들이 그렇다고 자기 혼자서 나가서 외식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이제 뭐 맛있는 거 생겨도 같이 먹고 그러면 저도 또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뭐 후방부나 이제 그러니까 후방부 전체를 저희가 이제 저희 교환대를 다 통화하니까
근데 그쪽에서 이제 비밀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교환수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사업을 해서 이제 후반부 대대장하고 뭐 이제 담배 나한테 이제 돈이 조금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불고서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반부 대대장한테 뭐 담배 한 막대기 주면서 나는 이제 식당에서 밥을 안 먹는데 그 쌀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그 쌀을 뭐 안 먹고도 자기가 이제 외식을 그냥 해서 다 이제 먹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쌀을 내가 타서 팔면 그게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대장한테 주니까 대대장이 그러면 이제 쌀을 주겠다. 전량이 이제 100미를 주겠으니까 뭐 내가 몸도 아프고 좀 이런 걸 이제 구실을 붙였거든요. 해서 약도 좀 쓰고 해야 돼서 하겠다고 하니까 후반부 대대장이 이제 쌀을 그러니까 100미를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분씩 타서 그걸 파니까 엄청난 이제 돈이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생활비를 보탰거든요. 민간에 내다 팔았나요? 민간에 팔아야죠. 예, 예, 파는 거는 뭐 문제는 안 되니까. 장마당에 갖다 팔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그냥 이제 쌀 팔 거 있는데 오라고 하면 걔네가 와서 이제 직접 가족들이 가지고 가는데 이제 돈도 그냥 뭐 현찰로 받고 하니까 생활비를 그거를 이제 많이 썼어요. 그러면 그렇게 6년간 복무를 하시고 만기 제대를 하신 거예요? 네. 만기를 제대를 했는데도 23살이었던 거예요? 맙소사. 그러면 제대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외화벌이로 또 일을 하셨다고 네. 어떻게 당에 들어가고 뭐 입당하고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은 예, 군대에서 후보당을 하고 이제 정당을 사회 나와서 이제 직장에서 했거든요. 그 이 외화벌이 하면서는 뭘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벌이가 군, 시, 도에마다 이제 하나씩 있거든요. 외화벌이 사업소라는 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군 안에서 뭐 약초, 뭐 산열매 같은 거를 이제 수매 받아서 중국에다 이제 세관으로 직접 공식적으로 하는 이제 기관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개개인이 이제 수매원이 돼서 각 산하에 내려가서 이제 기관에서 돈을 주면 그 돈량만큼 이제 받아서 이제 세관으로 넘기는 거 그런 걸 했어요. 그러면은 뭐 약초나 산나물 그러니까 뭐 산열매 그런 거를 중국으로 팔고 돈 받고 그러면 다시 뭐 중국에서 뭘 사서 이렇게 북한에다 판 적은 없나요? 그렇게는 안 하나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뭐 군에 이제 뭐 부족한 부분 뭐 4월 15일이면 뭐 태양절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에 이제 군 주민들한테 이제 뭐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하지? 사탕가루니 뭐 식용 예, 그런 거 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체 보장으로 하니까 군 단위에서 이제 외화벌이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그런 거를 이제 마련하거든요. 뭐 비누라던가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생산할 수 있는데 일단 기름 뭐 이런 이제 식료품 같은 거를 그쪽에서 이제 대여받아서 들여올 수도 있고 뭐 돈으로 현찰로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런 거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위에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서 구체적인 거는 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배급 받는 거죠, 일을 하면. 네. 배급이 잘 나왔나요? 배급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저희 외화벌이는 다른 기관보다도 괜찮았는데 이제 뭐 배급이 아니고 그냥 보너스 같은 거 조금씩 챙겨주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돈을 직접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이제 너 이거 가지고 가서 뭐 둘쭉 한 톤을 받아라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개인 사람들한테 한탕 이제 주고 다시 받는 거를 이제 외화벌이 사업소에 딜해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외화벌이에서 돈을 한 번은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을 하면 이제 뭐 1,000원을 벌 수 있는 거를 500원밖에 못 버니까 이 사람들한테 보너스를 안 주면 이제 그걸 다른 데로 빼돌리고 이런 이제 작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보너스 좀 챙겼었다. 그렇구나. 그 이 외화벌이 일 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밀수도 조금 하셨다고. 네. 그 밀수하는 또 품목은 어떤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약초 위주로 하는데 그 외에 하는 거는 이제 금속품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동 같은 거, 동, 예, 황동, 뭐, 예, 구리 그런 거, 뭐 파철 같은 것도 하고 그 파철은 거의 뭐 요즘에는 잘 돈이 안 되니까 많이 안 하는데 약초로 많이 하는. 약초. 혹시 뭐 몰래 그냥 약간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다루나요?
마약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한 같아요. 사람이 있겠죠. 예, 근데 모르니까 이제 잘 알려지지 않게 그건 완전히 비밀리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상대방이 대방이 그거를 요구해야지. 그러니까 뭐 저희도 뭐 가지고 뭐 훈하고 센 게 또 마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상대방이 요구를 안 하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단속이 이제 철저하게 진행이 되니까 대방들도 그런 거를 요구를 저희가 일부러 물어도 봐요. 이거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 뭐 이렇게 이제 써분해서 판매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아 그런 거는 아예 자기는 안 한다. 예 그거 하면 감옥에 간다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 저 수량 씨 고향이 어디였던가요? 제대대학? 해산이. 해산. 오, 양강도 소재지 해산. 예. 뭐 마약을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막뭐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다 가정집에 조금씩 있다. 어때요? 그때 볼 때 뭐 거의 최근이잖아요. 우리 소량 씨가 온 게. 주민들이 뭐 이게 물론 노출은 안 하겠지만 마약의 어떤 보급이나 또 이게 투약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 번져 있죠, 마약에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한 70~80%는 마약을 거의 다 해봤을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다. 이제 마약을 뭐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다용도로 쓰는데 이제 대학생들도 그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오고 이러면 잠 그 해소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걸 쓰고 뭐 이제 기사들 있잖아요. 운전기사들은 전문업으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예, 운전기사들도 쓰고 이제 뭐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직접적으로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뭐 사양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하고 사양을 같이 하면 이제 중독이 안 되고 예 그냥 이제 뭐 할 수 있다. 근데 사양 구하기가 또 마약 사양이 또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고 막 뭐 모르겠어요. 약간 마약보다 사양이 더 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반인들은 하지 못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기관지에도 또 그게 좋다고 그쪽에서는 이제 소문이 있어가지고 기관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사람이 뭐 잠을 잘못 자서 뭐 입이 이제 삐뚤어지거나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쓰인다고 해요. 이제 풍 만났다고 하잖아요. 저희 북한에서. 예. 그거에도 이제 그러니까 그거 만나서 3일 안에 그거를 쓰면 이제 금방 낫다고 해서 만병통치약. 예, 만병통치리 이제 소문이 있어서 저희는 잠 깨려고 커피 마시는데 북한에서는 잠 깨려고 마약을 예, 한단 그리고 또 말이에요. 다이어트에도 그게 이제 엄청 효과를 보고 예, 다이어트 그러니까 그거 이제 몸이 날씬하거나 이제 해사하고 막 이런 애들 보면 야 너 그거 뭐 커하지 막 이렇게 이제 농질도 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 뭐 최소량님 본인은 마약 안 해본 경험이 없나요? 저는 이제 옆에 사람이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이제 함흥 쪽에 장사를 갔는데 함흥에는 그거 이제 두부하는 집처럼 그러니까 그걸 생산하는 집이 많다고 이제 하잖아요. 그렇다고 예.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는 옷장사를 이제 갔댔어요. 제대를 금방 하고 이제 그 막 의욕심에 돈을 벌겠다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예 그쪽에서 저희가 간 그 숙소에서 그러니까 그 부부간이 그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약을. 그래서 여기는 이거 다 하는데 그때 제가 감기를 걸렸댔거든요. 감기 걸려서 편도도 뿔고 막 이러니까 빨리 나아야지 너 장마당 다니면서 팔겠는데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니까 삥 들어가서 아 이게 내가 계속 듣던 삥 들어구나. 군에 있었으니까 군에서 막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 금방 낫는가고 이제 물어보니까 금방 이제 낫는다고 다른 약보다 이제 이게 제일 빠르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할 줄 모르는데 막 이제 막 코로 막 이제 막 냄새 맡으면 그게 이제 냄새가 이제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 언니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코로 마셔봤어요. 근데 그래서 감기가 진짜로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좋구나. 근데 저도 그거를 좋다고 이제 생각했거든요. 70~80%가 마약을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응급약이나 상비약으로 활용할 정도니까 이게 조금만 올랐으면 이게 북한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다 한다니.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하시고 일을 하시다가 가족분들이 먼저 탈북을 하셨다고. 네. 탈북하기 전에 뭐 본인들이 탈북한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 가족들이요? 네, 어머니나 동생이. 저희 가족들끼리는 이야기하죠.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은 가족들이 탈북할 때 같이 안 가신 이유가 있나요? 그때는 이제 11월이었는데 이제 동생 둘에 뭐 엄마 이제 일행이 3명이잖아요. 근데 저희 동생도 밀수를
엄청 이제 대량적으로 하고 저는 또 동생 그러니까 출가를 저는 했으니까 저는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하고 동생은 이제 엄마 집 있는 데서 이제 했는데 동생이 이제 짐꾼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짐을 이제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짐을 옮기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모르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얻고 나서면 그게 이제 그 짐꾼들이 다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막내 동생은 이제 그때 2살인지 되었는데 그러니까 동생도 이제 밀수를 12살짜리가 밀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실을 잡아서 멍멍이를 이제 집에서 키우던 멍멍이를 그러니까 개나 염소 같은 것도 밀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개가 엄청 사나워서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탈북을 해야 되니까 개를 이제 동생 말만 듣는다고 이제 그 짐꾼들한테는 이제 경비대 카바 서는 군인들한테 이게 걔가 지금 말을 안 들어서 동생 말만 듣는다고 그래서 지금 동생을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떠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동생이랑 엄마랑 한 9개월 저보다 앞섰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또 가족들하고 안 떠나니까 사실 탈북할 생각이 조금 이제 뜸해지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또 그 사이에 결혼도 하셨었고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저 결혼은 그 전에 했는데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잘못되는 거는 예, 괜찮은데 이제 아기가 잘못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맞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상상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아 내가 굳이 거기 가야만 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보다 좀 자식에 대한 그런 게 좀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생각해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생하고 연락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6월에 지금 하나원을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원에서는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7월쯤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동생이 이제 한국에 가서 사는 생활을 쭉 이야기하는데 뭐 여기서는 차도 탈 수 있고 근데 차를 탄다는 게 차도 탈 수 있어? 벤츠 그러니까 북한에서 다 벤츠라고 하잖아요. 승용차를. 그래서 아, 그래? 차도 탈 수 있어? 언니 외국에도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 그래? 우린 중국에 한번 왔다 가면 막 교화 가야 되고 막 이런 것 있는데 아 진짜 살기 괜찮네 막 이렇게 저 혼자 생각했는데 이제 좀 솔깃하게 네. 되시더군요. 네. 그리고 언니 여기 한 달에 이제 하나원을 졸업하는 사람이 100명 넘어설 때가 많아. 그래서 뭘? 100명 넘어섰다고? 그러면 뭐 계속 줄을 지어서 간다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 저희는. 뭐 가면 1년에 한두 명 정도 한국에 가서 뭐 기자회견 뭐 하고 뭐 이런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그래? 그러면 이러다 다 가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동생이 거기서 조금 좀 북한의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 그걸 저희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냥 우리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겠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그런 독재 정권이 다른 나라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독재를 하는 거는 이제 김부자밖에 없고 해서 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 언니 예, 김일성이 뭐 김정일이 고향이 백두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했었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야 너 그런 말은 하지 마. 막 이제 좀 도청 같은 거를 하면 좀 그럴까 봐. 위험하니까. 예. 그리고 그런 말은 좀 삼가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동생이 너 아무리 그렇게 이제 갔어도 그래도 김일성이 배반하는 건 아니지. 아 김정일이 배반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그 동생이 그 여동생 그 동생을 말하는 거죠? 전번에 만났던 그 동생? 저희 밑에, 수양이요. 수양. 네, 촬영 같이. 그러니까 이 동생은 우리 네. 또 서량 씨는 해군이고 동생은 육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기회 될 때 베나티브에 모실 수 있겠지만 이게 육해 공군인데 육군이 좀 앞서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이 생김새도 또 씩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렇게 앞서갔네요, 언니보다. 그러니까 동생은 조금 뭐라 할까 좀 세대 저는 좀 그러니까 저희 세대에서도 조금 뒤진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깨지 못했는데 동생은 항상 앞서가는 좀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 육군에서 뭐 했어요, 동생은? 그러니까 육군에서 간호사를 해서 좀 활동성이 많고 직접적으로. 교환수보다 낫네. 그러니까 저희는 딱 같은 생활을 하고 교환수는 이제 많이 이제 외부 접촉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그런 말을 해서 아 그건 좀 아니지 동생이라도 너 좀 아니건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야 뭐 그래도 너 그 덕에 여기서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서도 그런데 이제
동생한테서 들은 이야기, 뭐 대학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나이에 대학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생각도 못 하거든. 제 나이에 이제 대학 공부를 한다는 게 이제 언니도 오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다 무료로 해서 그리고 나라 정책 이렇게 탈북민들에 대한 정책이 좋아서 이제 다른 사람 중국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번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이제 탈북자들한테 집도 이제 오면 다 해결이 되고 뭐 살 수 있는 조건을 이제 거의 이제 다 갖춰준다 해서 그것도 조금 좀 이해가 안 가고 왜 우리가 뭐 한 것도 없이 거기 가서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게 조금 좀 보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댔는데 그래도 믿기가 어쨌든 어려웠죠. 네. 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제가 드라마 그 이제 상속자들을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에 대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아 거기에서 영화에서 본 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긴 뭐 탈북자 생활 물론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남한 생활 이렇게 발전된 것도 볼 수 있고 아, 차도 저렇게 이제 다 뭐 평민이나 뭐 이제 잘 사는 사람이나 뭐 재벌이나 다 타고 다니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아, 탈북을 해야 되나 말이야. 근데 애 때문에 그때까지 탈북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8월 달이 장마철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경비대 군인이 저희 집에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이제 김정은이 그러니까 이제 원수님 이제 지시로 이제 연선 전 구간에 이제 탈북인이 너무 많이 생겨서 철조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3일 안으로 이제 끝내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 이게 내가 이제 앞으로 전화 연결도 못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영영 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 야, 이거 내가 애를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 만약에 이제 한국하고 통화를 하다가 내가 만약에 보이브에 걸린다면 그거는 잘못될 수 있는 이제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성이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때 탈북을 이제 결심했었어요. 이제 며칠 안에 탈북을 결심하고 이제 이틀 만에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이제 철조망을 하는 게 이제 말뚝 세우고 뭐 이런 게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카바 세우지 않고 그냥 이제 바로 이제 저희 친척이랑 같이 떠났거든요. 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친척도 이제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애는 몇 살? 그 애는 한 7살쯤 됐는데 예, 둘 다 이제 애기가 있어서 그분이 이제 도움이 또 많았어요. 이제 애기가 있어도 근데 저는 이제 드라마 보고 한국에 대한 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그분은 제가 이제 삼자를 내가 그냥 이야기해줬거든요. 남한에 가니까 동생이 이렇게 산다니까 바로 저보고 탈북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친척들이 갔는데도 그런 이제 결심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는가 하니까 생각해 보라고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냐고 희망이 이제 있어야지 그거도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이제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이제 희망이 없는데 뭘 더 바라볼 게 있고 뭘 주저할 게 있냐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도움으로 많이 해서 또 그분도 연선도 또 잘 알고 해서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좀 애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 탈북하실 때 그 강 건너실 때 엄마 둘에 애 둘 해서 이렇게 건너신 거예요? 네. 그럼 뭐 브로커나 다른? 아니 브로커는 없었어요. 저희가 연설을 잘 알았으니까. 물이 좀 깊었을 텐데 압록강은 좀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은 압록강에서 이제 백두산에서부터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배 안 타고 그냥 건너서 예, 건널 그러니까 수 장마철인데 그때가 이제 얼마나 비가 배꼽까지는 와요? 예, 이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채하로 줄었을 때는 신다리 무릎 위로 오거든요. 무릎 위로. 예. 근데 물이 이제 많이 불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얕은 구간이 여기까지 오고 깊은 구간에 이제 키를 넘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통로를 잘하니까 저희는 워낙 이제 애기들은 없고. 예, 없고 이제 밤 한 9시쯤 건너는데 이제 애기가 갑자기 이제 찬물에 들어서니까 소리를 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그때는 심장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막 뒤에서 누군가 와서 잡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그때는 진짜 막 하느님 저희 막 모든 사람 다 부르죠. 네, 막 저희 제발 좀 저희는 아기 데리고 나섭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럼 그 당시에 따님이 몇 살이었어요? 18개월이었어요. 18개월. 아, 많이 어려서 말도 뭐 알아듣고 막 조용해 막 이렇게 해도 막 그냥 뭐 그러면 얘기 듣기로는 갓난애기 데리고 탈북하는 이제 어머님들이 간혹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보통 애기들이 이제 울면 안 되니까 걸면 안 되니까 막 뭐 마약
먹이거나 약 같은 거 먹이거나 아니면 술 먹이거나 뭐 아니면 그런 거 이제 챙겨가고 한다는데 혹시 탈북 준비할 때는 뭐 아기 때문에 따로 준비한 거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챙겨간 거? 저도 있었어요. 이제 북한에서 디메드론이라고 잠자는 주사 있잖아요. 어. 예, 그 주사를 이제 2대를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넣으면 연선에까지 오는 게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기간에 이제 깰 수 있으니까 그 주사기 준비해가지고 저는 주사도 이제 군대 때 조금 넣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 준비하고 약 준비하고 해서 압록강 건너기 전에 이제 약을 하나 놨는데 이제 자지 않더라고요. 얘가 막 이제 옆에 가면서 딸기들이 많으니까 막 딸기 하고 막 딸기 뜯어달라고 하고 소리 막 지르고 딸기 안 뜯어주면 딸기 막 이러고 소리치고 그래서 강한 아기였네요. 예. 아기가. 막 이제 어편을 막 내리겠다고 막 하고 막 딸기 자기 뜯어 먹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말은 못하니까 막 딸기 하면서 막 이제 몸을 막 움직이고 해서 그래서 또 이제 오다가 또 주사를 한 대를 놨는데 2대를 놔도 안 자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이제 비가 어느 날이었는데 비가 오고 거의 이제 마무리할 단계 이제 조금씩 올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막 이슬에 이제 애가 막 젖고 막 이러니까 비 때문에 깼구나. 또. 비 때문에도 못 자는 것도 있었는데 애도 좀 아마 긴장 엄마가 갑자기 계속 업고 다니니까 막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게 이제 연선에까지 내려온 전 기간도 되게 막 이제 심장을 저으면서 그래서 또 안전하게 이제 그래도 잘 네. 데리고 오신 거네요. 아, 그러면은 강은 그렇게 해서 건너셨고 어디 이렇게 루트를 어디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중국에서 그 장백현에서 뭐 연길, 청도 이쪽으로 왔는데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라오스 이렇게 해서 태국은 안 갔어요? 네, 저희는 태국이 아니고 라오스에서 바로 비행기 탔어요? 네,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태국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애기 있으니까 아, 애기를 또 봐서 국경을 하나 또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라오스에서 좀 약간 그 루트가 말하자면 좀 축소시켜서 빨리 보내는 쪽으로 네. 했네요. 그래서 거기 대사관에 이제 들어가서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 때는 이제 한 달 만에 다 온다고 하는데 저는 70일을 이제 대사관에 있었거든요. 그 대사관에 있으면서도 뭐 이제 별의별 자기네 딴 이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뭐 한국에 가면 뭐 장기도 판다, 뭐 빚 많이 진다, 뭐 이런 소리들 막 들으니까 막 야, 이게 내가 막 괜히 오지 않나. 뭐 한국에 가서 이렇게 빚 지고 다시 북한을 가는 사람들도 많고 뭐 집 팔고 꽃제비 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때는 좀 후회도 조금 들었는데 그래도 동생이니까 믿어야지 동생 말을 믿어야지 이런 가족이 이제 있으니까. 예. 근데 그때 뭐 아기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70일 비교적 긴 기간이었는데. 좀 아프기도 했어요. 막 아프기도 하고 이제 더운 지방이라서 에어컨을 이제 계속 틀어놓고 있으니까 이제 감기도 막 걸리고 해서 그런데 이제 애들이 좀 한참 나가서 뛰고 막 할 때인데 그 옆이 바로 북한 대사관이 있어서 애들을 많이 조심하라고 이제 막 그 이제 직원 선생님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운동장에 나가서 뛰거나 하면 CCTV를 이제 다 보시니까 와서 애기 이제 집에 데리고 들어가라고 이제 안에 방에. 그러면 막 애는 나가겠다고 계속 울고 막 안에서는 막 이제 나가겠다 애들이 다 막 울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 심정에서 좀 안타깝긴 하지. 또 그 우는 소리에 다른 사람들이 막 예,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제 짜증내고, 찡찡하고 예, 예. 막 애 잘 보라고 막 이러고 막 이제 막 조금 많이 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싸움도 많이 나고 막. 그때 여러 분이 있었어요. 그 뭐 대사관들에는 그러니까 한 몇 명이나 됐어요. 탈북민이 같이 있은 분이. 대사관에 이제 총 인원이 저희 들어갈 때는 60명, 7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10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럼 그 식사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사람이 떠나면 잠자리하고 식사가 제일 불편한데 거기서 어떻게 뭐 한국식으로 밥을 준다든지 뭐 고추장을 준다든지 그런 잘 줘요? 그러니까 대사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그 나라는 이제 고추장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쌀이나 이런 거는 구매를 다 되는데 이제 고추장이나 뭐 저희가 심심하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 이것도 다 이제 이쪽에서 출판물 다 이쪽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옷 같은 것도 신청을 하면 그쪽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해줘서 저희한테 이제 주시거든요. 근데 식사 같은 거는 이제 식당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싶은 대로 이제 와서 요리를 해서 그러니까 뭐 하루는 뭐 3명 뭐 이쪽 부서에서 3명 또 뭐 하루는 이쪽 방에서 뭐 몇 명 이렇게 해서 나가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 보장을 하고. 아, 거기서 온분이 식사 당번하니까 네, 비교적 그 입에 맞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고. 예, 메뉴는 저희가 다 이제 작성을 하니까. 아이고. 예, 그나마 그래도. 네.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탈북하기 전에 혹시 어머니나 동생한테 나도 가겠다 하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저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때 당시 이제 중국에 넘어가서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밀수 넘어갔다가 이제 넘어갔던 김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동생이 넘어가지 말고 바로 이제 오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바로 그 길로 와. 내가 어떻게 가지? 그럼 우리 어떻게 거기 알아서 찾아가? 그러니까 뭐 블로크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 이제 여기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알아서 어떻게 해? 하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난 아기가 있어서 예성이 버리고는 이제 그쪽에 가서 뭐 아무리 이제 좋은 생활을 한다고 해도 난 안 가겠다고 하니까 동생이 좀 약간 안 좋은 기미를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언니 아기는 이제 뭐 아무렇게나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그냥 언니만 오면 애는 문제로 되지 않으니까 와 하더라고요. 싫다고 난 내가 거기 가서 이제 금방석에 앉혀준다 해도 애기 버리고는 못 간다고. 그렇죠. 또 어머니가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 야 나 왔어 하니까 왜 언니 밀수 왔어? 힘들어 요새. 왜 밀수 와서 일하러 왔어? 그래서 아니 예성이 데리고 나 한국에 가려고 왔다고 할까 진짜? 예성이 데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예성이 데리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또 기회도 이제 이렇게 생겨서 왔어 하니까 동생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다음날 이제 브로커 차가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동생분이랑 연락을 얼마나 자주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생이 6월에 하나원을 졸업했는데 제가 8월에 왔으니까 네. 그 두 번도 많이 한 거죠. 그 기간에 이제 2달 기간에. 네. 그래도 전화 통화가 이렇게 많이 잘 되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연설에서 살아도 직접적으로 저희처럼 밀수를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잘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북한에서 전화를 할 때는 뭐 3분 내지 1분 정도? 그 정도밖에 못 하니까 그래서 간단한 것만 돈 보냈어 받았니? 더 다른 한국 이야기를 더 할 수가 없어요. 도청이 다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중국에 와서 통화를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고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이런 말도 아예 그런 말을 못 하죠. 북한에서 통화를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브로커 이제 중국에서 브로커가 와서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그럼 브로커 비용은 얼마 정도였어요? 저희는 이제 도강비는 없었으니까 네.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 오는 비용은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이거 많이 오른 거죠 지금? 지금은 뭐 몇 배, 한 5배? 5배 올랐고요. 그건 한국에 와서 돈을 받아서 지불하는 거죠. 거기서 손불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지금 이제 뭐 지금 너무 비싸져서 참 엄두도 못 내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돈만 누가 저 브로커 비용을 제공한다면 오고 싶은 사람 또 올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와야 됩니다. 한 2만 명만 더 와서 지금 3만 명 시대인데 한 5만 명만 차도 이 탈북민 5만 명이면 뭔가 북한의 저 독재에 뭔가 좀 압박과 푸시가 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탈북자 3만 명이 북한으로 전화 한 번씩만 해도 그렇죠. 이렇게 또 최서량님 동생분이 그렇게 전화한 것처럼 그렇죠. 한국에서 내가 뭘 먹는다, 차가 많더라, 어떻게 산다 얘기만 해도 충분히 다들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싶기도 하네요. 네. 근데 또 이제 보면 이제 거의 연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한국 생활을 가족이 없어도 다 알고 있어요. 국경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연선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요즘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오고 싶어도 이제 그러니까 압록강도 물론 넘지 못하지만 넘을 수 있어도 이제 선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막 요즘은 이제 해산도 그중 살기 괜찮은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밀수를 할 때는. 근데 요즘은 밀수도 안 되고 세관도 아예 막히고 뭐 지금 경제 봉쇄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두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을 떠나서 집을 파는데 그러니까 집을 내가 뭐 1,000만 원짜리 집을 팔아서 700만 원짜리 갖다가 그 돈을 이제 다 또 이제 뭐 생활에 이제 다 쓰고 없으면 또 500만짜리 집.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 집을 살 사람이 없어서 막 모두 지금 막 아우성이라고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계속 핵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이렇게 살기 힘들어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조건이 안 돼서 못 오는 사람들 길 자체를 모르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부 여성들이 이렇게 브로커가 안내해서 오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오지만 그런 안내 없이 대책 없이 국경을 넘었다고 할 때 이제 그 인신매매 이런 데 이제 걸려드는 여성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방지를 못하는 게 결국 우리가 그 얼마간의 돈 때문에 브로커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사실 압록강을 건너는 게 제일 비싸잖아요. 그 북한에서 이제 나가는 거가 또 거기는 알아서 이렇게 혼자 오셨으니까 돈도 안 들었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군인 끼고 완전 뭐 거의 죽기 직전까지 하면서 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아기를 데리고 라오스에서 한국에 오시는 그 과정과 또 한국에서 지금 정착하고 계신 그 부분은 2부에서 저희가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1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컷. 자, 하셨어요. 네. 쉬고. 네, 이거 마이크. 네. 예. 멍이 물 마시면 안 돼요? 아니, 마실게요. 네네네. 멍이 시청자 여러분, 탈탈탈 지금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군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찬일 박사님이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어떤 부분인가요? 네. 북한 해군은 이제 동해함대사령부, 서해함대사령부로 쪼개져 있는데 사실 기본적인 부대는 다 동해함대사령부에 속해 있죠. 기본 역량은. 그래서 우리 서량 씨가 사전대? 네. 사전대에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 이제 잠수함, 근래 들어서 이제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그런 부대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 아마 여러분께서 사전대는 어디에 전개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있으니까 뭐 직접 거기 있다 오신 우리 서량 씨한테 그 얘기를 안 듣고 넘어갈 수는 없죠. 어떻게 좀 잠수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외형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눈에 보이는 거, 뭐 내부적으로는 뭐 기본적으로 어떤 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 심포 쪽에 이제 해군 사전대, 그러니까 마양도에 저희 사전대랑 이제 잠수함 이제 터크, 그러니까 건조하는데 8월 삶이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이제 마양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육지에 이제 봉대 보유라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잠수함 조립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뭐 부품을 가져다가 거기서 조립만 하는, 그러니까 뭐 일명 그냥 생산하는 뭐 공장이라고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동해 함대에서 이제 제일 큰 병원도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 터크도 그쪽에 있으니까 이제 어전대나 사전대나 칠전대 이제 잠수함이 있는데 거기에 전대 잠수함이 다 이제 그 마양도에 이제 들어와서 뭐 수리 작업이나 건조 작업을 다 하거든요. 되게 마양도가 좀 위치적으로 볼 때도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제 요충지고 일명 저희는 군에 있을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 이제 남한이나 미국에서 제일 먼저 타격 대상이 이제 마양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그 외에 북한에 있을 때 뭐 남조선이라던가에 대해서 소문 같은 거 들었던 거 있나요? 소문,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소문은 뭐 남한에 뭐 뛰거나 이런 사람들도 들어 있었거든요. 저희 마양도에도 이제 가족이 배 타고 이제 보이 지도원을 하다가 이제 제대한 사람인데 이제 남한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한해서 이제 뭐 지시가 내려오고 뭐 배도 막 못 나가게 차단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강연회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가면 다 이용을 당한다. 그러니까 뭐 남한에 가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뭐 간첩, 일명 간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탈북자다. 그쪽에 갔다가 이제 임무를 받고 넘어오면 뭐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거의 다 없다고 이제 하거든요. 그쪽에서 다 와서 잡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이용당한다. 그렇게 되면 탈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제 주입을 많이 주거든요. 뭐 가면 고문당한다 뭐 그런 소문도 그거야 당연하겠죠. 뭐 청와대 뭐 남산지하실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남산지하실은 예 잘 알고 있어 사람들이. 그걸 무슨 이렇게 영상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탈북민들이 증언하는 거 보면 그걸 완전히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뭐 막 고문을 시킨다든지 이런 걸 이제 영화처럼 찍어서 보여준다는데 군인들은 안 보여주나요? 민간인들은 그거 보여준다고 들었어요.
그게 아마 옛날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기억인데, 근데 지금은 워낙 다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왜 저걸로 이제 강연에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하지, 그러니까 위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민들 속에서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자기네 입장도 또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말로만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말로 계속. 그렇죠. 영상으로 해서 오히려 교육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탈북 사실을 장려할 수도 있고 정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미치는 장사다고 아마 걷어치운 게 아닌가. 그럼 그렇게 그 소문을 듣고 이제 탈북을 하셔서 중국에 넘어갔을 때 그 가족분들이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보내주셨다고 전화도 하고 어떤 사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화 통화, 그러니까 탈북을 아예 해서 넘어온 데가 아니고 그냥 이제 통화를 하러, 밀수하러 넘어왔을 때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보니까 엄마랑 동생이랑 사진을 찍었는데 되게 건물도 보니까 뒤에 배경 건물도 되게 멋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바다 부두도 되게 이제 잘 돼 있고 막 이제 북한 같으면 그냥 막 고기 꿈을 막 보이고 막 그 낡은 배들 막 그런 게 이제 보이겠는데 그런 건 아예 없고 막 이제 바다 전경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옷차림도 저희가 이제 젊은 층 20대 30대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거 막 이제 이거 민소매 뭐 그다음에 이제 비치는 옷 그다음에 이제 핫팬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볼 때는 좀 되게 물란하긴 하다. 제가 막 동생 이거 다 버린 게 아닌가? 이게 팬티를 입고 찍었으니까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핫팬츠 같은 이런 사각 팬츠를 그거를 팬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팬티를 입고 찍었다 막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되게 좀 자연스럽고 좀 문명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걸 보니까 그래도 다 가서 뭐 그러니까 동생이 이야기하는 게 여기는 뭐 본인이 뭘 입겠으면 입고 북한처럼 뭐 바지 긴 거 입어라 치마 입지 말라 아니 뭐 민소매 입지 말라 뭐 이런 단속을 이제 많이 하고 뭐 배지 달아라 뭐 이런 거 하는데 여기서는 뭐 배지 달겠으면 달고 말겠으면 말고 뭐 북한 영화 보겠으면 보고 노래 뭐 부르겠으면 부르고 그런 거 상관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도 하나? 그때는 좀 약간 그런 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남한 드라마 보면 막 이제 청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 부분에 잘 이해는 안 갔는데 그래도 말을 딱 들었을 때는 되게 자유국가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댔어요. 사진 보고도 그럼 좀 솔깃하셨겠어요? 네, 사진 보고도 되게 막 피부도 되게 많이 좋고 막 사람들이 막 그래서 화장품도 되게 좋다더니 사실이 맞긴 맞구나. 그러면 저희가 아까 그 탈북하는 과정을 듣다가 이제 일부를 마쳤는데 아직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베트남, 뭐 라오스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글쎄 뭐 라오스나 그 어느 기간에는 좀 이제 뭐 연선에서 연선을 넘을 때 좀 위험하던 그런 때가 좀 제일 많이 안 잊혀지긴 해요. 그런 고비고비를 이제 넘길 때 막 이제 그 태국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이제 라오스로 넘는 그쪽에도 이제 산을 넘잖아요. 근데 그 산을 넘을 때도 이제 밤에 막 넘거든요. 근데 저는 아기가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 막 끼엄질하고 아기 때문에 이제 잡힐 수도 있는데 잡히면 어떻게 하냐고. 저희도 아기 데리고 오고 싶어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기들이 있는데 데리고 오기 싶어도 다른 사람들 다 생각해서 이렇게 안 데리고 오는데 근데 입장은 우리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애들은 볼 수 있는데 우리 북한에서 그러니까 같은 엄마의 입장인데 좀 그럴 때는 되게 좀 막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막 4시간을 이제 벼랑턱을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그때는 뭐 아기가 이렇게 울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네, 울지는 않더라고 그때는. 네, 그때는 막 이제 옆에 사람들 막 울까봐 되게 막 했는데 울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앞에 사람들 따라서지 못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따라서지 못해서 길 잃어서 죽는 사람도 많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이제 속상하더라고요. 막 앞에 사람들 따라가지 못하면 막 아기하고 나하고 이제 그런 막 상상도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왔어. 그다음에 베트남을 갔어요, 두 번째. 네, 베트남. 그다음에 라오스로 간 거죠. 근데 왜 베트남에서 한국 대사관을 못 가고 또 라오스까지 또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러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안내하는 분들이 잘 그렇게 안내하는 예, 대로 예. 따라가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으로 바로 오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과거에 저희 때는. 한 2005, 6년도에 우리 그 아주 베트남에서 한 3,400명을 한 번에 비행기로 타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루트가 요즘에는 그게 다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북한에서 다 알고 하니까 아, 뭔가 다른 계속, 비밀 예, 루트를 개척하다 보니까 루트를 계속 바꾼다는 그런 좀 점점점 돌아서 오는 느낌이 글쎄요, 네. 힘들어지네, 길어지고. 힘들어지네. 네. 그러면 뭐 어른들은 먹는 거 먹는다 쳐도 아기는 먹는 거나 뭐 아니면 쑥쑥쑥쑥 크잖아요. 입는 거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오는 기간 동안? 오는 기간 동안에는 뭐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다 얻어주고 하니까 그때는 별 뭐 문제 없이 그냥 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먹는 거나 그런 것도 먹는 거는 좀 그러니까 뭐 어른들은 간식 같은 것도 참을 수 있고 한데 애들이 이제 간식 막 먼저 먹고 그러니까 애들은 막 그냥 생기는 대로 이제 우유도 한 주일에 이제 한 번씩 주거든요. 네. 주스 같은 것도. 그러니까 애기들은 그냥 없어질 때까지 계속 먹겠다고 하고 밥 안 먹고 그냥 그거를 먹겠다고 하는데 이제 다른 이제 부모들이 뭐 놔뒀다가 이제 또 뭐 조금 큰 애들은 좀 이제 아껴서 먹잖아요. 네. 그러면 막 이제 그거 달라고 막 떼지 하고 막 하거든요. 네. 그때는 좀 약간 야 이거 어디서 파는 데라도 있으면 좀 사 먹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댔어요. 그 본인 주머니에는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죠? 아니, 돈은 있죠. 좀 돈은 있는데 있어요? 구매를 살 하게 곳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살 기회가 없겠지. 항상 숨어서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구매해가지고 예. 들어올 수는 있는데 저희는 모르니까 아, 그냥 그저 뭐 거기서 머무는 줄도 모르고 그냥 바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 줄 알았으니까 뭐 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뭐 다 내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 어른들한테는 충족한데 이제 애들은 먹기 싶은 것도 많고 막 한데 힘들죠. 근데 그래도 또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해준다는 게 저희는 좀 고마웠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비행기 타고 네.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럼 비행기 탈 때는 어떤 기분이었어요? 비행기 탈 때는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타보거든요. 그 경험을 처음 해보는데 그래서 막 심장이 막 이제 막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야, 이거 내가 비행기를 타보나 막 이제 생애 처음으로 타보는 거라서 뭐 잡히는 거는 둘째고 그냥 좀 막 흥분되고 아 이거 비행기 타면 그 느낌이 어떨까 막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근데 탔는데 되게 좀 무서운 느낌도 들고 근데 좋았어요 아무튼. 그러면 공항에 도착하셔서 국정원, 하나원 이런 데서도 이렇게 애기랑 떨어뜨려 놓지는 않죠. 같이 있게 네. 해주죠. 좀 큰 애들은 이렇게 떨어뜨려 놓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뭐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다 같이 아, 같이. 아가씨 돼도 이제 성인이 됐어도 다 같이 있고 이제 부모들하고. 아, 그래요? 그러면 뭐 국정원이나 하나원에서 이렇게 애기랑 같이 있으면서 뭐 뭐라고 하죠? 국정원에서 그 종이 쓰고 하는 거? 조사? 네. 그것도 애기랑 다 같이 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애기하고 같이는 못 하니까 애기는 일단 어린이집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 안에. 그 안에?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이제 그 시간만큼 이제 맡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럼 뭐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할 때는 어떠셨어요? 그 조사 기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길었거든요. 한 달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근데 되게 조사란 처음에 이제 북한이랑 이제 북한처럼 그냥 다 생각을 하니까 조사할 때 뭐 조금 좀 거짓말하거나 이러면 막 때리거나 뭐 고문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쁘장한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예. 다행이었네요. 뭐 남자가 해도 뭐라 그러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데 근데 너무 편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끝나도 조사를 하고 싶다는 막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셔서 그러니까 그 조사기 하는 기간에 막 이제 그런 이제 음료수도 주시고 막 이제 저보다 한참 많이 우애신데도 저한테 이제 예의를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정사 이야기도 같이 이제 눈물 흘리시면서 들으시고 하니까 되게 막 엄마나 언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올 때도 저는 엄청 아쉬웠어요. 그럼 도착하셔서 이제 어머니랑 동생분이랑 면회 왔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을 때는 면회를 안 하고 이제 하나원에 있을 때 면회를 했는데 얼마 만에 만난 거였어요? 한 1년 정도? 네, 1년 정도, 1년 조금 좀 더 넘었댔죠. 근데 이제 만났는데
그 만나기 전에는 이제 막 그러니까 1년은 크게 뭐 많이는 길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뭐 뻔다고 북한에서 생각했다가 뭐 뻘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가 이제 만나니까 또 고생해서 왔잖아요. 네. 막 너무 반갑고 막 꿈 같고 동생이랑 엄마랑 그러니까 좀 새로운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많이 붙잡고 울긴 했는데 그래도 만났다는 게 너무 반갑고 해서 처음엔 되게 어머니가 뭐 동생이 뭐 싸들고 갔어요 그날 우리 면회 오는데. 네, 그렇죠. 뭐 전화를 하더라고요. 뭐 맛있는 거 싸들고 뭐 맛있는 거겠지만 우리 씨가 좋아하는 걸로 서량 씨가 좋아하는 걸로 네. 사왔어요. 뭐 사왔어요? 그 전화를 오기 전에 이제 면회를 언제 신청했다 이거를 이제 전화 통화 하잖아요. 근데 뭘 사오라냐고 이제 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먹던 음식이 제일 먹고 그렇겠지. 싶잖아요. 이렇게 남한 음식은 아직 뭐 적응이 안 됐으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인조고기 밥 해가지고 인조고기 밥. 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면 해주는데 좀 북한 맛이 안 나고 좀 그러니까 이제 면도 해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애기들은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이제 되게 좋아하고 뭐 요구르트 뭐 이런 것도 사가지고 오라고 뭐 여러 가지 사가지고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이 사가지고 네, 왔잖아요. 너무 많이 사가지고 와서 그 짬뽕을 처음에 저 먹어봤거든요. 근데 동생이 이제 언니 이런 걸 이제 나가면 많이 먹어. 근데 이제 한국 음식 지금부터 조금씩 먹어봐야 돼. 그러면서 이제 짬뽕을 배달했더라고요. 근데 배달하는 거를 저는 모르니까. 아 밖에 전화해서 배달시켰어요? 예. 그래서 배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좋네요. 배달은 어디서 뭐야? 또 배달이라는 건 배달 뭐야? 그럼 처음이니까. 그래서 막 인조고기 밥도 해가지고 근데 정신이 없이 먹었거든요.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제 배달시킨다고 해서 진짜 뭘 배달은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서울에서 그러니까 동생이 서울에서 왔다고 해서 서울에서부터 뭐가 오나?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는 못 보고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전화했는데 금방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사실 뭐 그거 이제 동생이 간 다음에 받아 먹으라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뭐 야 이거 어디서 와? 하니까 이게 옆에 뭐 짬뽕집이 있는데 뭐 왔다고 하더라니까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전화번호 뭐 구글에 치면 뭐 나오고 어쩌고 해서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더라 되게 그때. 그럼 처음 맛본 짬뽕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근데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나와서도 그 맛을 저는 이제 그런 짬뽕을 먹고 싶다고 동생하고 이제 명동 쪽에 갔었거든요. 거기에 중국집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야 너 하나원에서 사주던 그 짬뽕 먹고 싶다고 하니까 다녔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그래? 정말 예 맛있게 먹었어요. 한원 근처에 짬뽕 맛집이 있나 봐요. 네. 궁금하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한원에 나오셔서 뭐 지금 16년 3월에 나오셨어요. 네. 이제 1년 1년 됐어요. 예, 딱 1년 되셨는데 어떻게 뭐 정착은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요즘은 뭐 그닥 뭐 힘든 거는 없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원 나와서 이제 아기도 같이 키워야 되니까 아기도 같이 키우면서 수속 같은 거 이제 하잖아요. 뭐 어린이집 다니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도 이제 뭐 동사무소 갈 일도 많고 뭐 쌀도 신청해야 되고 뭐 문화놀이 카드 뭐 이런 은행 업무나 이런 게 좀 되게 처음에는 힘들고 그러니까 부딪히기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은행 업무 어렵죠. 두렵고 맞아요. 예. 막 인터넷 뱅킹도 계속 이제 수첩에다 이제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막 그거 하고 이제 뭐 주민번호도 이제 가면 주민번호 막 적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도 막 이 번호 갖고 막 이제 처음에 막 삭갈려서 그 수첩도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좀 이상한 우편 그러니까 우체국에 갔을 때 우체국에 가면 이제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체국에서 그 일하시는 분이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수첩 막 이렇게 보고 막 이제 전화번호도 계속 그거 보고 적고 막 그럼 주소도 이제 암기가 안 됐으니까 막 그거 보고 적고 하니까. 한국에서 70대 노인이나 그렇게 하는데 네, 30대가 그렇게 하니까 이상한 거지. 되게 좀 창피하기도 한데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이게 아니라구나. 그 우편 이제 그 주소를 적는 게 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달라고 했어요. 한 몇 장 달라고 해서 적어가지고 가서 이제 붙이고 막 이런 거 됐어요. 창피스러워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대안학교 다니고 계시다고 그럼 중고등학교 그 교육과정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다 뭐 북한에서 이제 인정도 다 되고 하니까 와서 대입 준비도 물론 그런 과정도 이제 북한에서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이제 밟지 못했으니까 뭐 다 이제 들어가지 거기서 뭐 중학교부터 이제 대입 준비를 지금 한 번에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나 뭐 수학, 뭐 국어도 엄청 뭐 여기는 더 영어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국어 이제 론술 쓰는 거 북한하고는 아예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처음부터 배워야 되고 하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 배워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제 마음이 이제 뿌듯하고 예, 그것만으로도 진짜 만족스러워요. 혹시 북한에서도 군에서 제대할 때 얼마든지 대학 갈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당원이고 네,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때는 왜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직장에서 추천을 하면 그러니까 군단학교에 이제 가라고 추천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집이 좀 살림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아빠가 머리 때문에 앓고 아프시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어린 동생 저희 형제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도 키우고 그러니까 저도 같이 제대돼 왔는데 이제 저도 뭐 옷도 사입혀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 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웠네. 자. 돈부터 벌어야겠군요. 네. 그래서 뭐 북한은 뭐 일단 대학 들어가자면 대학 입시할 때부터 뭐 여기 등록금 못지않게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예. 돈 많이 들어가죠 요즘? 그렇죠. 뭐 대학에 이제 진짜 실력으로 가는 사람이 뭐 1%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럼 예, 돈으로. 이제 100점 만점으로 그러니까 90점에서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어점으로 보잖아요. 만점을 어점으로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 뭐 4.9부터 이제 합격인지 요즘 100% 어점부터는 거의 합격인 것 같은데 어점 맞는 사람 거의 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100점 맞는 예. 게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이제 돈이 그만큼 이제 따라서 이제 대학에 붙을 수 있는데 그러자면 이제 돈이 또 많아야 되고 이제 대학에 일단 들어가서도 그 이제 시발지를 어머니가 해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도 이제 형편이 또 집이 어려우니까 동생은 이제 군에서 그거를 다 이제 대학 추천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동생도 못 다녔어요. 아, 그래요? 예, 동생이 왔을 때도 집이 많이 힘들어서. 그러면 지금 대안학교 공부하시면서 애도 같이 키우고 계신 거잖아요. 안 힘드세요? 뭐 힘들긴 하죠. 뭐 사실 정신적으로 이제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가족 살림도 돌봐야 되기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예, 그런 힘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남버건디는 되게 저를 피곤하게 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죠? 뭐 문화생활도 거의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즐기는 생활을 못하고 계속 이제 막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공부만 하고 막 학교에만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조금 좀 즐기면서 살라고 이제 문화생활도 조금 하고 놀러도 다니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우리 배나 학당이나 여러 프로의 탈북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배나 TV에. 그래서 내가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조금 더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탈북자들은 청년들은 조금 더 즐기는 걸 줄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면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우리 서량 씨가 할 일이 엄청 많다 이거지. 북한에서 그 대학을 안 다니고 짧은 기간에 빨리빨리 정리해서 여기 온 게 잘한 거지. 여기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따님은 몇 살이에요? 지금 5살인데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유치원. 아, 그럼 대안학교 이제 어머니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딸은 유치원 가 있고. 네. 그럼 아이 키우는 게 북한이랑 여기랑 좀 어때요? 많이 달라요? 아니면? 네, 많이 방식도 많이 틀리고 이제 문화 차이도 많이 나니까 북한에서는 그냥 이제 북한에서도 어린이집에 보냈댔거든요. 그냥 아침에 보내고 뭐 찾아오고 뭐 딸력 교육이라는 게 이제 가정 교육이라는 건 그냥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데 뭐 거의 뭐 한국에서 보면 60년대 70년대 방식으로 이제 애들 그냥 막 이제 못하면 욕질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해오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 이제 부모들이랑 이제 뭐 놀이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키즈카페 같은데 이제 예 가면 애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이제 같이 데리고 이제 놀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같이 데리고 놀아봤는데 이제 엄마들 막 이제 잘못해도 막 잘했다고 해주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서 계속 야 이거 왜 못해 막 이제 애한테 투박하게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애도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 그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 대학 엄마가 하는 걸 이제 그냥 이제 예 하고 하니까 따라하니까. 아, 이거를 내가 빨리 이제 예, 거치고 애한테도 이제 한국 애들처럼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 예. 그게 되게 힘들고 이제 뭐 학부모들 모이고 할 때면 막 이제 가기 전부터 막 이제
긴장되고 가서 뭘 하나 뭐 발표 같은 거 하나 막 이런 발표 같은 거 하면 이제 내 말투 같은 거 이제 보면 부모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좀 그런 두려움도 조금 있긴 있는데 이제 애 때문에 씩씩하게 하자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이는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나요? 애는 모르고 있어요. 뭐 자기가 북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냥 뭐 똑같이 그래서 뭐 근데 조금 다른 애들보다 좀 그러니까 적응 잘하니까 그나마 좀 그러니까 친구도 잘 이제 만나고 막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긴 한데 좀 그러니까 말투 같은 거 저 말투 막 따라하고 해서 그게 좀 많이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거든요. 이렇게 예성이가 막 이제 친구들한테 뭐 그러니까 북한 말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거칠게 이야기한다. 들어보면 이제 내가 딱 말한 그대로 이제 이야기. 그런 거 때문에 좀 많이 신경도 쓰고 하긴 해요. 선생님은 우리 저 서량 씨가 네, 북에서 알고 보낸 있어요. 걸 알고. 네. 그렇죠. 언제쯤 어떻게 예성이한테 우리는 북에서 왔다. 그걸 언제쯤 얘기할 줄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영원히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려 그래요? 아니, 이야기해 주려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쯤 해주려고?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뭐. 뭐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인식 정도나 뭐 이해력이 좀 따라설 때, 그러니까 어릴 때 또 하면 또 그렇죠. 조금 충격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중고등 정도 되면 이제 뭐 그때 되면 이제 이야기 해주려고 해요. 안 그래도 그건 다 알 거니까 이제 커도. 그건 알겠지 또. 그리고 너가 너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야기해 주려면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줘야지 자식도 조금 좀 더 이제 또 배가의 노력을 하고 북에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더 자극제가 되고 좋겠죠. 그러면 서량 씨 개인으로는 이제 대안학교에서 공부하시는데 뭐 수업 따라가는 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처음에는 많이 어렵고 좀 이거 내 굳이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북한에서 생각하면 30대 나이 공부하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애를 키우면서 굳이 학교를 안 가도 살 수 있는데 돈 벌 수도 있고 뭐 살 수도 있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체가 선생님들 이야기하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거다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금 이거를 지금 뭐 다 배워야 되고 하니까 너무 이제 막 혼란스럽고 하니까 힘들다는 이런 표현을 하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나마 이제 옆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도 해주셔요. 이제 1세 이제 100세 인생인데 한국에서는 100세를 살면서 이제 4, 5년을 이제 공부에 이제 투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리고 그 투자를 하면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이제 뭐 사회 나가서 영향력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 이제 고향 동포들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이제 남들 안 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옆에서 이야기를 많이 주시고 이제 힘을 주시니까 계속 이제 포기를 하지 못하고 했는데 요즘 와서는 또 공부가 재미있거든요. 공부에 재미를 들렸다는 거는 그렇죠. 저도 제가 놀라울 정도로 내가 이렇게 공부가 재밌다고 생각해보긴 난생 처음. 학교 때는 엄청 싫고 막 공부하는 게 그랬는데 이제 너무 좀 요즘은 이제 대학을 간다면 뭐 전공을 뭘 하고 싶다 그런 어떤 좀 그림을 그려놨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간다. 네, 처음에는 이제 간호대를 가야 되겠다. 간호대. 네, 그러니까 간호대가 그래도 좋죠. 이제 졸업하고 이후에 취업도 조금 잘 되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가서 직업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겠구나 했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욕심이 조금 더 불어나고 이제 자꾸 이제 뭐 시야에 보이는 거가 많잖아요. 근데 금방 나왔을 때는 뭐 간호사밖에 내가 갈 수 있는 게 이거라고나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그 시야가 넓어지니까 좀 다른 분야도 좀 생각해보고 하는데 이제 아직은 좀, 좀 정확하게, 찾는 중. 예. 그렇죠. 간호사로서 뭐 당장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는 살 수 있지만 통일 후에 정말 고향에 돌아가서 뭔가 대한민국 사회 같은 걸 만든다고 할 때는 또 그건 좀 더 좁아요. 그러니까 좀 더 넓고 멀리 보는 학문 뭐 그런 거 선택하면 좋을 거예요. 여러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외래어가 가장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서량 씨는 외래어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처음에 좀 힘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본인이 상대방이 말했을 때 어떤 말을 연결시켜서 말하면 그 말이겠구나 이제 이해는 하는데 이제 동생한테 와서 바로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학교 다니는 덕분에 이제 영어 많이 배우면서 외래어에 그다음 뭐 이제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뭐 스케줄 뭐 잡는다 스케줄이 스케줄이 뭐지? 동생 스케줄 잡히면 이제 이야기하라면 뭐야? 근데 스케줄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야 뭐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이렇게 타임을 맞춰서 이제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죠? 일정표 뭐 일정이 잡힌다는 거를 이제 동생이 이제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뭐 이제 그걸 또 알고 코미디 또 뭐야 뭐 이러고 그렇죠. 북한에서는 뭐 희극이라 그러던데. 그래도 어머니랑 동생분들이 먼저 와 계셔서 정착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동생이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20대니까 동생이 이제 많이 앞질러서 이제 질러도 많이 언니 공부해야 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생각이 없이 이제 나서 뭘 하면 좋을까 동생하고 토론하면 그래도 언니 나이가 이제 30대인데 그러니까 작년도는 이제 20대인데 이제 공부를 하면 그래야 뭐 4년이라는 게 금방이야. 공부를 하면 좋겠어. 뭐 이런 이제 의향도 비치고 하니까 이제 시작했는데 시작하 보니까 또 잘 됐다고 이제 생각돼요. 뭐 이제 정착 1년 차인데요. 뭐 아직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무궁무진하고 뭐 그냥 나이를 한 그저 20살로 생각하고 그래서 공부 한 4년 하고도 청춘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지금 가족은 어떻게 동생하고 같이 살진 않겠죠? 같이 다 살아요? 따로 살죠. 남편이 저기 같이 사니까. 뭐 가끔 모여요.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서 뭐 맛있는 것도 해 먹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울산에 계시니까. 엄마가 울산에 계세요? 엄마가 한 번씩 이제 올라오시면 이제 같이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동생이 이제 회사의 시간 괜찮고 저랑 좀 타임이 맞으면 또 이제 식당에 외식도 하고 뭐. 명절 때 뭐 맛있는 거 주로 어떤 거 해서 드세요? 맛있는 거 뭐. 첫 명절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설이나 뭐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때도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거의 다 집에서는 안 하고 거의 다 보니까 식당에 가잖아요. 근데 식당 음식이 저는 아직도 잘 안 맞겠지. 그냥 뭐 이제 분위기를 좀 이제 하려니까 가지. 그냥 맛있게 먹으려면 집에서 이제 내가 북에서 먹었던 거 맛있던 거를 이제 만들어서 먹는데 저는 이제 저희 쪽에는 해산에 이제 농마국수가 되게 이제 유명하고 이제 많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집에서 이제 명절 때도 해먹고 조금 시간 괜찮으면 그거 이제 만들어서 직접 먹거든요. 국수 틀이 있어요? 틀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글쎄요. 수소문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그 탈북자분들 보니까 자기 고향에 먹던 음식이 생각나서 그 틀을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자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비싸게 이제 구입을 했어요. 저도. 만들 때 우리 좀 초청하세요. 얼마든지. 어떤 기분이셨어요? 이렇게 다른 이제 남한으로 와서 가족분들과 명절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제 친척들이나 가까운 뭐 형제들은 뭐 저는 다 왔으니까 이제 가까운 친척들이랑 같이 명절을 보내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이제 또 한국에 와서 명절을 세면서 새로운 이제 그런 그러니까 문화나 그런 분위기를 접하면서 좀 현실감이 안 나고 좀 내가 꿈을 끼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동생이랑 야 우리 1년 전 뭐 몇 해 전만 해도 이거 생각 못했지 한국이 어리라고 생각도 못했지 막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하곤 하거든요. 북한에선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오니까 동생이 말했던 대로 정말로 살기 좋고 뭐 그런가요? 아니면은 뭐 살짝 실망한 부분도 있고 한가요? 뭐 당연히 뭐 다 좋지는 않겠죠. 그래도 좋은 부분이 많긴 한데 이제 그나마 이제 나라에서 다 이렇게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어떤 게 보이던가요? 뭐 이제처럼 처음에 나와서는 다 차도 똑같아. 뭐 비싼 차 싼 차를 가려볼 줄 모르니까 일단은 야 차 타고 싶다. 우리도 차 사고 싶다. 막 이렇게 이제 말하고 했는데 이제 옷도 막 3만 원짜리 싸서 2만 원, 3만 원짜리 있고 야 이 옷 이쁘지 뭐 이러고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알고 나니까 조금 더 힘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야 처음에는 진짜 만족스러웠는데 한국이
요즘에 와서 좀 힘든 생각이 든다니까. 왜?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더는 제한됐으니까 그게 좀 힘들다니까. 언니 그거는 남한 사람들 다 겪는 거야. 언니가 앞으로 열심히 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곤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네. 그러면 이제 1년 차시잖아요. 앞으로 한국에서 살면서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이나 뭐 삶의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내가 뭐 사실은 뭐 하고 싶은 건 많아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이제 저런 간호사도 뭐 괜찮고 뭐 행정학도 뭐 하고 싶고 뭐 공무원도 되고 싶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요즘에 와서 이제 느끼는 거가 있는지 박사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제 통일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북한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더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분야로 이제 희망을 품고 통일에도 기여한 곳이다. 예, 많이 그런 생각도 이제 하고 있어요. 빨리 이제 통일은 빨리 된다고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빨리 이제 돼서 고향에 가서 고향 분들이랑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내가 뭔가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이제 노력을 했다는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이제 인정받고 싶은 이제 욕심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공부로서 학사든 뭐 석사든 공부로서 될 수 있고 이제 뭐 같은 질문일 수 있지만 만약에 해산으로 이제 한 3년에 대학을 딱 4년 후에 졸업했는데 해산으로 갔다. 해산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산 사람들을 이게 자유와 민주화하는 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본 게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상상해 보긴 해요. 네, 워낙 또 군대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또 밀수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는 뭔가 훌륭한 일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행정 공무원이 돼서 뭐 시를 뭐 이렇게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 그림 그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통일이 됐다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물론 남한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남한의 법을 따라야 되고 거기 사람들도 이제 새로운 법, 새로운 이제 문화 이거를 다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한 데 이제 토대를 해서 이제 뭐 강의 같은 거를 이제 통해서 직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저희 북한에서 이제 살다가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문화를 접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더 이제 실감 있게 잘 들어줄 것 같고 이제 그런 데서 저희가 또 더 잘 알고 그 심리에 맞게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선전 활동 같은 데 이제 위주로 해서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예, 그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거기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우리 서량 씨를 모르던 사람은 서량 씨의 말에 이게 반신반의하지만 아는 친구들은 우리 서량 씨 그 인간적인 면이나 이걸 믿고 저분이 서울에 가서 대한민국에서 살다 이제 올라왔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신뢰성, 호소성 그런 거 보면 그런 일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선전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홍보겠죠. 대한민국 말로 홍보. 아주 아까 뭐 동생분이 얘기했을 때 이제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믿기 어려웠지만 동생 말이라서 믿을 수 있었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요. 소랑 씨는 동생이 선생님이죠. 그냥. 네, 동생이 선생님. 언니가 동생인데 어떤 때는 좀 언니 좀 어해도 조금 내가 하긴 해요. 막 나를 무시해서 그러나 막 이런 생각도 약간 하긴 선배인데 뭐 어떻게 선배? 네, 그런데 내가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는 게 당연한데 이제 동생은 이제 배워주는 입장에서 이제 말을 하면 내가 그거를 이제 남이면 쉽게 받아들이고 뭐 이해를 동생이니까 막 이제 야 되더라. 너 지네 그러지만 너 야 나도 알아 뭐 왜 가르쳐줘요? 대통령 선거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인 문제 나오면 항상 싸움하거든요. 막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마찰이 없는데 항상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찰을 하거든요. 동생은 이제 그러니까 조금 내가 이제 그런 부분을 알아야지 언니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해 주는데. 야 나도 매일 뉴스 듣고 있거든. 육군이잖아요. 네, 동생은 아니 언니 그래도 뉴스를 다 이제
뉴스를 정확하게 다 들으면 또 안 돼. 거기에서도 이제 진짜를 이제 본인이 이제 구별해서 들어야 된다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속으로는 이제 내가 알아들으면서 겉으로 표현은 이제 투닥투닥 하시고. 예. 그러니까 나도 안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동생이 이제 듣다 못해 그냥 가만히 있긴 해요. 그걸 이제 완전 한판승 거둘 수 있는 게 대학을 딱 졸업하면 그때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형제간에 지금 도토리 키제복이라고 봐도 네. 딱 대학 졸업해서 딱 학사를 받고 뭐 석사 되면 그때는 동생이 가르칠 생각을 못 하죠. 가르쳐야지 그때는. 예, 빨리 이제 동생분은 여기 정착하면서 동생분도 공부하시나요? 동생은 이제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학원 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대학 준비를 이제 회사 다니면서 하니까 저보다 일찍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뭐 영어 같은 부분에서도 저한테 막 테스트도 막 드려대고 막 이제 TV에서 유리가 나면 저거 뭐야 하면 잘 모르겠어 하면 이 지금 몇 달 공부했는데 그거 몰라 막 이러고 하면 동생이 정말로 많이 가르치네요. 네. 그래서 야 너 그럴 때는 좀 야 그거도 이제 배우는 순서가 있지 막 이러면 동생은 언니 빨리 배워 뭐 시간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 그 시간이 무한대한 시간이 아니니까 뭐 빨리 배워야 될 것 같아 막 이러면 저 이제 속으로는 그래 그 소리 맞아 하면서 겉으로는 알아 나 맞습니다. 아, 그럼 혹시 이제 따님이 이제 5살이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뭐 이제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제 아기가 많이 조금 이제 성장하고 컸을 때 이제 아기한테 내가 많이 가르쳐주고 따로 뭐 이제 뭐 가해나 그런 지도를 받지 않아도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이제 공부는 하고 싶고 또 자식도 이제 엄마로서 이제 뭐 학부형에 딱 갔는데 뭐 다른 엄마들은 다 대학 다니고 이제 직업 잡고 있는데 엄마는 뭐 그냥 백수로 일하고 이제 알바를 한다. 그러니까 그게 애들한테는 되게 좀 안 좋은 그렇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애기한테 이제 많이 이제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저 관리를 하고 싶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자식을 위해서도 좀 남다른 삶을 좀 지금은 꿈꾸기인데 잘 모르겠어요. 노력에 따라서 그게 이제 되고 안 되고는 결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훌륭해야 이제 네. 예송이는 이제 태어나긴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어려서부터 성장하니까 걔가 엄청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때 엄마가 대학도 못 나왔다. 그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그냥 딸하고 이제 라이벌 삼고 동생은 라이벌에서 제껴놓고 이제 딸하고 라이벌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같이 이제 한국에 대해 공부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떻게 박사님 또 뭐 질문하실 부분이 있나요? 글쎄 뭐 어쨌든 잠깐 아직 젊고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는 대한민국이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북에서 온 사람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수억 수십억을 주는 것보다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젊고 뭔가 공부를 잘해서 또 우리 소량 씨가 이렇게 통일이 빨리 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상당히 내가 감명을 받았어요. 통일은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탈북자다, 탈북민이다. 이게 먼저 온 통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통일을 준비하고 그랬으면 저는 그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탈북한 그 경험 쭉 말씀하셨는데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여기 와서 북한에 대한 이제 그런 생활이나 뭐 정착기 같은 거를 다시 이제 되살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시고 이제 대답을 하면서 그런 이제 지나갔던 일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 할 일들을 정리해 보게 되고 또 이제 남한 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데 도움을 가졌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고 앞으로 더 이제 노력을 해서 통일 사업에 이제 많이 기여를 하겠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나와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따님이랑 예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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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탈탈탈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